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온라인 학습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단원 5차시 문자 메시지 읽고 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문자 메시지를 읽고 예절에 맞게 문자 메시지를 쓸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휴대전화로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을 보세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인터넷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살 거예요. 2번, 일기예보를 봐요. 내일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동영상을 봐요. 요즘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죠? 어쩌면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4. 전화를 해요. 친구, 부모님, 그 다음에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영상통화도 있죠? 5.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친구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게임을 해요. 학교에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요즘은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책 118페이지를 펴주세요. 118페이지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준서야 안녕. 주말인데 뭐 하고 있어? 혹시 내일 준비물 뭔지 알아? 금요일에 감기 때문에 결석을 해서 준비물을 못 들었거든. 엠마 안녕? 사실 나도 준비물을 잘 몰라.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바로 알려줄게. 응, 고마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이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자, 지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읽은 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엠마는 왜 금요일에 학교에 못 갔어요? 금요일에 학교에 못 갔다고 아까 메시지 나왔었나요? 그렇죠? 금요일에 감기 때문에 결석을 해서 준비물을 못 들었거든 이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엠마는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혹은 감기 때문에 못 갔어요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2.
준서는 준비물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네요. 준서는 준비물이 뭔지 알았나요? 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나도 준비물을 잘 몰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준비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여기를 보면 다니엘한테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말했어요. 모릅니다. 다니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몰라요. 다니엘에게 물어볼 거예요. 라고 쓰면 돼요. 3. 준서가 되어 다니엘에게 문자 메시지를 써보세요. 지금 준서도 내일 준비물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물어보면 다니엘이 준비물을 알려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30초 정도 줄게요.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 써봤나요? 선생님이 써보는 걸 한번 예시로 보여줄게요. 다니엘 안녕? 나 준서야. 엠마가 오늘 감기 때문에 결석해서 내일 준비물을 몰라. 나도 깜빡하고 준비물을 안 적었어. 준비물을 알면 알려줄래?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아니 준비물 좀 알려줄래?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써봤나요? 이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책 119쪽이에요. 119쪽 위를 보세요. 타이슨이 선생님께 쓴 문자 메시지를 읽고 타이슨이 잘못한 것을 말해 봅시다. 타이슨이 선생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네요. 선생님 숙제가 뭐예요? 누구니? 타이슨이에요. 숙제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요? 타이슨이 잘못한 것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것들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했어요. 너무 늦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누구인지 말도 안 하고 바로 선생님 숙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타이슨의 전화번호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누가 물어봤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타이슨인지 학부모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메시지 보낼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했네요. 그 다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자, 누구인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물어봤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누군지만 밝혔어요. 우리가 친구랑 서로 만나면 맨 처음에 인사하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도 인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인사를 해야 돼요. 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타이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바로 했어요. 숙제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마지막, 너무 늦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보낸 시간을 보니까 오후 10시 49분이에요. 이 시간에는 보통 자거나 뭐 혼자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죠. 이럴 때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가 오게 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3가지 것들을 잘못했네요. 자, 교재 119쪽 3번 활동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러분이 타이선이라면 선생님께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 해봤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타이선이라면 선생님께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지 써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했어요. 저 타이선이에요. 누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타이선은 아까 밤 10시에 40분에 메시지를 보냈죠?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보내는 건지 썼어요. 내일 준비물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인사도 했고요. 누군지도 말했고요. 밤늦게 연락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했고요. 내일 준비물이 뭔지,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뭔지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림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122쪽입니다. 폈나요? 네. 1. 그림말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림말이 뭐예요? 그림말은 뭐냐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대화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기호를 말합니다. 보통 이게 외국말로는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하는데요. 이모션과 아이콘을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림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말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읽는다기보다는 보고 이제 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쓰면 기뻐요 라는 뜻이죠. 이런 거는 재미없어요. 이렇게 표시했으면 신나요 라는 뜻이고요. 이런 거는 부끄러워요, 슬퍼요, 눈물이 흘리는 것 같은 모양이죠. 당황스러워요, 놀랐어요, 어지러워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그림말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키보드가 있죠?
키보드 자판에 있는 기호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그림말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도 우리 그림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컴퓨터에서 그 키보드나 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확실하게 느낌을 알 수 있겠죠? 놀랐다, 사랑에 빠졌다, 졸리다, 맑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자로 치면 여러 개를 써야 될 거를 이 그림 하나만 보내면 바로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그림말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뭔지 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게 온다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림말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뜻을 알고 있을 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그림말들을 볼까요? 이 그림말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림말이에요. 보이나요? 미소 짓는 모습, 개면자고 하는 모습, 우는 모습,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림말은 눈이 중심이 되고 가로로 표현이 돼요. 다 눈이 있죠? 눈.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서양의 그림말이에요. 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쓰는 그림말들을 보면, 자, 이건 미소 짓는 모습이에요. 우는 모습이에요. 혀를 내미는 모습이에요. 윙크 짓는 모습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서양 그림말을 90도 돌려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미소 짓는 모습, 우는 모습, 혀를 내미는 모습, 윙크 짓는 모습. 서양 그림말은 입이 중심이에요. 입이 중심이 돼서 표현되고 세로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가로로 표현됐죠? 여기는 이렇게 눕혀져서 세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림말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림말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 뭘까요? 내 마음이나 기분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한 3문장 정도로 쓸 내용을 그림말 하나만 써도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어른께 보낼 때는 어울리지 않아. 꼭 어른에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그림말을 보내는 어른이 이 그림말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이해할 수 없겠죠. 이 그림말들은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어른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쓰긴 하지만 또 학생들이 아는 그림말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는 그림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이 친구는 말하고 있네요.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쓰면 좋지 않아요. 대화를 글로 표현하지 않고 메시지 같은 것을 글로 표현하지 않고 그림말로만 표현하면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말을 쓸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말을 사용해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써봅시다. 선생님이 친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하나 먼저 보여줄게요. 그거에 어떤 내용으로 답하면 될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친구가 말합니다. 나 어제 용돈 받았어. 이렇게 메시지가 왔을 때는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어제 용돈 받았어 라고 말하고, 용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는 표시를, 그림말을 넣었습니다. 너 저번에 받아쓰기 다 맞았더라? 받아쓰기 시험을 다 맞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시험은 5개 틀렸어 라고 말하고, 이런 그림말을 넣었어요. 이 친구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겠죠, 그쵸? 나 어제 넘어져서 다리 다쳤어. 이런 거에는 어떤 그림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을 줄게요. 한 10초 정도 줄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서 우는 이모티콘을 넣을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 알파벳 T를 이용해서 우는 모양을 표현했고요. 이거는 우리 한글에 U를 이용해서 눈물 흘리는 모양을 흉내냈네요. 친구가 다리 다쳐서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나 핸드폰 떨어뜨렸어. 아, 핸드폰을 떨어뜨렸네요. 이런 거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마찬가지로 10초 줄게요. 한번 선생님하고 확인해 볼까요? 고장 났어? 라고 물어보면서 깜짝 놀란 그림말을 넣어봤어요. 눈이 아주 커졌죠? 깜짝 놀랐다는 표시예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 메시지 읽고 쓰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단원 일과 직업, 우리 이웃의 직업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